오늘 소개할 사건은 77년생 여성분 사건인데요. 이분은 채무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셨고 재산은 특별히 없으셨어요. 그리고 월급이 160만 원 정도 되셨거든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생활비 채무였습니다. 자, 이분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분은 혼인 전부터 채무를 갖고 계셨는데 대부분은 생활비 채무였다. 근데 개인회생을 한번 하셨습니다. 한번 해서 변제를 완납하셨고 근데 다시 채무가 생겨서 다시 22년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의 급여가 16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급여가 좀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변제금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월급을 계속 낮춰버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시급도 미달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주부인데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 근무하기 힘드신 거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근로시간을 좀 줄이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에 좀 미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50대, 60대 이후의 세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분들도 제가 볼 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변제금 자체를 좀 낮게 내시고 싶으니까 월급이 낮은 대로 그런 대로 일자리를 구해서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유가 주식, 코인, 토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 되게 굉장히 낮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렇게 탕진을 했는데 월급을 최저시급도 안 되는 150만 원으로 월급을 150만 원으로 구해온 거죠. 그러면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제외하면 변제금은 3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러면 변제금을 더 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120이 아니라 더 낮게 낮춰버리면 되겠죠. 원래 1인 생계비는 약 120만 원인데 1인 생계비를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으로 계속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이 금액이 높아지겠죠. 생계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또는 이 30만 원을 우리 원칙적으로 36회를 변제하잖아요. 이거를 60회를 변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변제 기간이 늘어나니까 변제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월급을 160만 원짜리를 구해왔어. 그러면 120만 원 1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월 변제금이 40만 원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분이 주식 코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160만 원 빼기 120으로 안 하고 100만 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월 60만 원 변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식, 코인, 토토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월급이 최저시급 이상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잘 없는데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아주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예를 들어서 변제금이 60만 원 나와도 원래는 36회 변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60회 변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변제금이 더 높아지는 거죠. 법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변제를 더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식 코인은 아닌데 젊고 건강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소득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런 나이 있죠. 한참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대가 이상하게 월급을 150짜리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법원에서 볼 때는. 아니 어디 가서 아무데나 취업해도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뭐 일주일에 3일 일한다, 4일 일한다, 파트타임 일하겠다 이런 월급 가지고 오는 거죠. 생계비를 낮춰서 변제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변제 기간을 36개월 할 거를 60개월로 이렇게 길게 늘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법원에서는 변제를 더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이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인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있든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든 아니면 우울증이 있든 성인 ADHD가 있든 뭐 공황장애가 있든 대인기피증이 있든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풀타임 근무하기 좀 힘들어서 월급이 낮다 이런 사람이 있거나 오늘 소개했던 의뢰인처럼 양육 문제가 있는 주부들이 있거든요. 집에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 또는 내가 좀 돌봐줘야 되는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도 돌보면서 일도 하려니까 내가 풀타임 근무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일 안 하고 짧게 줄이든 주 5일 6일을 일 못하고 4일 정도로 줄이든 간에 근로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내가 많이 못 번다. 또는 고령 있죠. 내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월급이 좀 작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계비를 낮춘다거나
변제기를 36개월 변제할 걸 60개월로 늘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냥 낮은 월급 그대로 좀 선처를 해주고 그대로 낮게 변제금으로 통과시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월급을 160만 원 받는데 1인 생계비 120만 원 빼면 월 변제금이 4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이걸 늘리라 이런 거 없이, 또는 36개월만 변제하면 되는데 60개월로 늘려라 이런 거 없이 월 40만 원으로 36회 1,400만 원 변제해라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여성 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분 변제 계획안을 확대해서 보면 롯데 쇼핑몰에서 근무하시는데 월급이 160만 원이었거든요. 160이면 사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160만 원으로 그대로 인정받고 통과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생계비 약 117만 원, 1인 생계비 그대로 인정받았죠. 저거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받았으며 변제 횟수도 60회로 늘리지 않고 16회 그대로 인정받아서 40만 원 곱하기 36개월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이 정도만 변제하고 종결을 하게 됐죠. 자,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코인, 토토, 주식 같은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급여가 낮은 사람들 있죠. 생계비를 120만 원도 안 되게 낮추어 버린다거나, 또는 36개월 변제할 걸 60개월로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월급을 기준으로 결국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비를 낮추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결론적으로 보니까 월급 금액 자체가 낮으니까 저걸 아무리 저렇게 해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변제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급여가 낮은 사람이 변제율이 낮게 나오면서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20대, 30대에 주식 코인 때문에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지금 20대, 30대에는 한참 경력을 쌓고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개발해야 되는 시기니까 변제를 더 낸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거기 다니시는 게 맞죠. 이거 변제금 몇 푼 줄이려고 월급 낮게 주는 직장으로 일부러 이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 미래를 향해서 더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 20대에서 30대 초반 사람들은 변제금보다는 자기의 경력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재신청이 가능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채무자도 2011년에 신청했다가 2022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신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개인회생, 기각사유 5년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파산을 했든 회생을 했든 간에 이번에 개인회생 가려면 5년 지나야 된다, 5년 지나지 않고 들어가면 기각사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64조는 파산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번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파산을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하고 들어와야 되고, 지난번에 회생을 했었다면 5년을 경과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걸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이번에 회생하시는 분이 있고 파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생하고 회생하는 분은 5년, 파산하고 회생하는 분도 5년, 회생하고 파산하는 분도 5년, 파산하고 파산하는 이분이 있죠. 이분만 7년이다. 나머지는 5년만 지나면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해서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변제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이날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파산을 시작해서 파산이 종결이 됐죠. 그럼 이 종결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회생이 가능하고, 이 종결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월급을 계속 낮추면 변제금을 무한정 낮게 낼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월급이 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부득이하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집에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월급이 낮은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의도적으로 월급을 일부러 낮추어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적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토토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1인 생계비를 낮추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간에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좀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런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젊고 사지 멀쩡한 사람인데 이유 없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월급을 들고 오면 그 사람 역시 1인 생계비를 낮추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금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녀를 키운다거나 또는 고령이라서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낮은 그 상태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라도 우리 변제금이란 것은 월급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제 기간을 늘리든 1인 생계비를 낮추든 간에 그런 식으로 변제금을 상승시켜도 결국 월급이 낮으니까 변제율에서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회생이나 파산을 했는데 이번에 재신청이 가능한가? 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기간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하고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받은 날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회생이 가능하고 7년이 지나면 파산이 가능하더라.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분들과 월급이 낮은 분들, 그리고 자녀 육아나 건강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 지난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는데 그 사이에 채무가 다시 생겨서 내가 다시 한번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